반갑습니다. 심리학당입니다. 행복하시죠? 네,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. 금요일에는 여러분들과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 이야기를 나눕니다.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, 이성애자와 동성애자가 뇌 구조와 또 심리적 차이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뇌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뇌의 대칭성입니다. 이성의 남성은 일반적으로 우방구가 더 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반면에 동성의 남성은 좌방구, 우방구가 대칭에 가깝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좌방구와 우방구가 이렇게 대칭이 된 형태는 이성의 여성과 비슷한 패턴입니다.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성기는 남성이나 뇌의 어떤 좌방구, 우방구의 크기, 또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은 이성의 여성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. 자, 두 번째입니다. 시상하부 INAH3. 이 성적 행동과 관련되는 시상하부의 이 영역이 이성의 남성보다 동성의 남성이 작은 경향성을 띈다라고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. 세 번째는요, 페로몬에 대한 반응도 다릅니다.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동성의 남성이 남성의 취치, 즉 페로몬에 반응하는 것이 이성의 여성과 비슷한 반응 형태를 띄었다라고 알려집니다. 감정, 욕구, 쾌락과 관련되는 시상하부가 이 페로몬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. 사실 그래요. 이 후각이 가장 이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본능에 가까운 반응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이성의 동성애는 어쩌면 이렇게 이 유전적인 특성 또 이 생물학적 특성이 전혀 다르게 형성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. 자, 그러면 심리적 차이가 있을까요? 일단은 정체감 형성 과정에서 다른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. 동성애자는 청소년기 또 청년기에 자신의 어떤 성적 지향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내면의 갈등, 불안,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죠. 그렇죠? 내가 남자인데 남자가 좋아. 그 좋은 게 친구로서 좋은 게 아니라 연인으로서 성적으로 내가 약간은 흥분된다. 이러면 이것을 사실 정상적인 사고로 받아들이기는 한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사회적 낙인이 클수록 스스로를 받아들이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.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. 두 번째, 공감 능력과 감수성입니다. 일부 연구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감수성 또 공감 능력이 평균적으로 더 높다라고 이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. 이는 어떤 소수자로서 사회에 살아가면서 생긴 심리적 학습의 영향이 있다라고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. 그렇죠? 아무래도 다수보다는 소수의 입장에 있을 때 무엇인가 더 눈치도 보게 되고 또 거짓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공감 능력, 감수성이 더 많이 발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. 또 세 번째입니다. 일반적으로 창의성 있고 또 자기 탐색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통계적으로 예술, 디자인, 상담 등 창의적인 직업에 더 많이 분포됐다라고 그렇게 분석한 결과도 있습니다.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? 네. 자, 그렇다면 이 성적 지향성, 그러니까 이성애냐 동성애냐 이것이 선천적인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인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죠. 첫 번째, 유전적 요인. 일란성 쌍생아 연구에서 일정한 유전적 경향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. 그런데 결정적인 유전자는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더 연구를 해봐야 이것은 이 결과를 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유전적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결정적인 것은 확인 못한다.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호르몬이 어떤 영향을 주어서 동성애자가 태어날 수 있다.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임신 중 태아가 특별한 어떤 호르몬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성적 지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.
이렇게 연구도 해봤는데 일반화되는 연구는 아직 발표된 게 없습니다. 후천적 요인,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겠죠. 그렇죠? 그래서 가족, 문화, 경험 등 복합적으로 이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선택이다 또는 환경적 탓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이 동성애자 같은 경우는 이 강제로 내가 동성애자와의 접촉, 그러니까 어떤 그 성적인 어떤 자기 방어권이 없는 나이에 그럴 때 또 이 자기가 이 동성애로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. 그래서 이 환경, 또 문화,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죠. 그러나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뇌는 평균적으로 약간의 어떤 구조적, 기능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성적 지향성을 규정짓는다기보다는 그저 그냥 하나의 복합적 특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느끼고 정체성을 고민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. 이성애든 동성애든 그 자체로 모두가 다 정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는 게 좋죠. 그렇다고 해서 이 뭐 너무 그쪽을 이렇게 특별하게 보거나 뭐 선망하거나 이런 거 옳지 않습니다. 그냥 그래 내가 이성애자지만 그래 동성애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인정하시면 돼요. 그리고 그들에게 과도하게 혐오라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관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렇게 줄 필요도 없습니다. 그냥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동성애자로 성장하고 또 자기 어떤 성적 취향을 결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함께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존중해주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저의 오늘 바람은요, 저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이해의 다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기 수용의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네,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심리학당이었습니다.